안녕하십니까. 투자의 단서 단서맨입니다. 오늘 시장 한번 보면서 앞으로 주가 향방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맵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많이 짙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PC가 발표가 됐는데요. 기존의 PC 발표에 대한 예상 수치가 약 2.8% 정도였는데 그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어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는 것은 아닌가 했던 그런 우려들이 해소가 됐다. 즉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리스크가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림이 나와주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반등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부 조금 빨간색이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파란불로 상승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S&P 500 마켓플레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50 부근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금요일 날 다행히 PC 지표가 나올 때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50 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준다고 하면 시장이 너무나 뜨겁지도 않고 너무나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장세가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언제든 올 수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고 우리가 투자에 임해야 된다. 그렇게 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NN에서 제공하고 있는 Fear and Greed 인덱스입니다. 현재 드디어 오랜 기간 동안 탐욕에 올라가 있던 Fear and Greed 인덱스가 현재 중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엄청나게 뭐 큰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런 추세들을 확인하면서 혹시나 시장에서 추세가 꺾이지 않는지 또 더 깊은 조정장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마켓 센티먼트를 확인하는 것들이 좋겠고요. 어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중립이냐 요 탐욕 구간에 있냐 또는 극한 탐욕에 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특정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속이 되느냐 또는 그 어떤 레벨에서 한 단계 떨어지거나 또는 두 단계 떨어지거나 어떤 추세가 전환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타임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약 50 에서 75 수준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중립 지금 잠깐 중립에 오긴 했지만 아마도 금요일 날 반등이 있었고 또 오늘도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지수가 좋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동성 지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현재 200 일선 밑에서 계속 가고 있고요. 현재 지금 약 19.2 포인트 정도 이제 선에서 200일 선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빅스 지수는 현재 15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것은 역시나 시장이 계속해서 가고 있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포에 떨고 있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단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켓 스코어를 안 봤네요. 지난번까지 이 탐욕 구간에 있던 초이스 스탁의 마켓 스코어가 지금 과역으로 떨어졌습니다. CNN에서 제공하고 있는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중립으로 떨어졌듯이 역시나 초이스 스탁에서도 한 단계 그레이드가 내려가면서 시장에서 약간의 그 조정들을 현재 마켓 센티먼트가 이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조정폭으로 하락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조정이 있다고 해서 주식을 판다거나 그렇게 이제 대응하기보다는 매크로 경제를 계속해서 지표들을 모니터링하시면서 개별 종목의 어떤 특정 이슈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AII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6개월 뒤에 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설문조사인데요. 9월 24일 날 지난주에 나왔던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어 향후 6개월 뒤에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여론은 그대로 있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49.5% 까지 올라갔었던 베어리시에 베팅했던 이런 부정적인 여론들이 현재 39% 까지 내려갔고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베어리시에 베팅하고 있는 분들은 결국에는 주식 시장에다 돈을 넣지 않고 현금을 보유한 분들이라고 이제 보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미래에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현금들이 조금씩은 줄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더 이상 매수할 물량이 없으면 주식에선 조정이 오기 때문에 조정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별 종목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조정에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현금 비중 30%를 반드시 유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나 현금 비중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더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고, 혹시나 30%가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개인의 투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현금 비중을 늘리셔도 크게 관계는 없을 것이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로그로 가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몇 가지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좀 시장에서 대응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지수 반등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 인플레이션이 예상과 대체로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즉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장이 너무나 이제 과열되거나 어떤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한 곱이 넘겼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와 달러의 부담을 좀 이제 완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런 것들은 상당히 호재였고요. 이제 남아있는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 셧다운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셧다운에 대한 뉴스를 먼저 하나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투자적인 관점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선물은 지금 일단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나스닥하고 다우하고 S&P가 약 0.4에서 0.6% 정도 상승을 해 주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셧다운, 즉 정부 폐쇄의 리스크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리스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끝까지 모니터링 하시면서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보고서인데요. 연준의 금리가 이제 내려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미국의 경제가 견조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보시면은 요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9월에 이제 비농업 부문의 고용 보고서, 예상을 보시면은 51,000명 정도가 이제 추가되고, 전월 대비해서 22,000명 정도, 그리고 예상 실업률은 약 4.3% 정도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인데요. 어 만약에 이제 증가폭이 쪼끔 이제 7.5만 명 미만이라고 하면은 생각보다는 고용이 둔화됐다고 판단해서 연준에서는 금리를 10 월에도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이제 11.5만 명으로 신규 고용이 충분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면 연준이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를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9 월에 결국에는 금리를 내렸던 것에 대한 이유가 고용이 둔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10 월의 금리 인하, 12 월의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좀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조금 변수는 금 가격이 지금 가장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현재 온스당 약간 3,809달러 정도 선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금이라고 하는 안전자산과 주식이라고 하는 위험자산이 지금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과 안전이 지금 서로 안 맞는 상반된 개념이라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서로 금이 떨어지게 되면은 주식이 오르고, 또는 주식이 오르게 되면 주식이 내려가게 되면 금이 오르는 현상들이 일반적인 경우에선 나타나는데, 역시나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조만간 어떻게 시장에 좀 반영이 될지, 이런 것들도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글로벌리 어떤 지정학적인 불안이라든지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이제 남아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거는 역시나 셧다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약간 이제 고용 보고서라든지 이런 정책들, 그리고 금리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사실은 지금 이제 채권도 굉장히 잘 봐주긴 해야 되겠는데, 너무 많은 지표를 보게 되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고용 보고서 시나리오를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대응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응 방안으로는 약한 고용일 경우에 어떻게 할지, 중립적일 경우에 어떻게 할지, 그리고 고용이 강하게 나타날 때 어떻게 할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써 놨으니까 나중에 블로그에 방문하셔 가지고 요 내용들 조금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고용이 강한 경우를 잠깐만 살펴보시게 되면은, 고용이 강세일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금리 경로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증시에 조정이 올 수 있다. 다만 우리는 이제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이어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너무 염려하지 않고, 기업들의 어떤 주식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견조하게 나와준다고 하면은
그냥 그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이제 크리티컬한 어떤 악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항상 조심하면서 모니터링하시면서 투자하시되 너무 한 종목에 몰빵하는 형태로 하시게 되면은 향후에 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고려하셔 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왜 반등했나 봤을 때는 결국에는 어 이제 PC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가 좀 지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들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약 뭐 다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더 많이 올랐고 S&P와 나스닥은 0.6% 0.4% 정도 수준으로 계속해서 하락만 하다가 잠깐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 있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강력한 반등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추세가 전환되거나 마켓 센티먼트가 급격하게 어떤 불타오르는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현금을 보유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형태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을 이렇게 써 놨습니다. 이 상치 부합은 충격 부재 자체가 호재로 작동했다. 그러나 특히 직전 3일 하락으로 단기 포지션이 가벼워진 상황에서 딥바잉 즉 저가 매수의 형태죠. 아까 AII 투자 설문에서 봤던 어떤 현금들이 조금은 들어왔다. 지금 보시면 42% 에서 약 39% 수준으로 3% 정도 가량 현금이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래서 딥바잉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다만 추세를 복귀를 말하기에는 이른 반등이다. 즉 추세 전환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은 셧다운에 대한 이슈라든지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마찬가지고 봐야 될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지금 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변수를 모니터링하면은 우리가 좀 시장에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인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중심으로 좀 바라보시고요. 사실은 금리 인하 장세가 조금 더 장기화되는 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호재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시장이 더욱더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은 이런 골디락스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결국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주가를 통해서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어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현금 비중을 통해서 현금 쿠션을 좀 확보하셔라. 그래서 흔들림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살아남는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주식 투자의 좀 핵심이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정 종목에 대한 리포팅은 두 가지 정도 지금 서클하고 어 이제 아처에 대해서 좀 올려 놨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리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게 테크주들도 물론 있고 대형주들도 있긴 있지만 사실은 또 한국 투자자분들은 중소형주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들어온 테마로 이제 엮여 있는 아처 요거를 제가 하나 포스팅을 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슈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목을 집중받았던 서클. 이게 사실은 상장 이후에 정말 많은 비율로 이제 상승을 했다가 계속해서 사실 하락하기만 했기 때문에 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그럼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단 제 서클 주가 주식에 대한 제가 코멘트를 잠깐 읽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126불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서클은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 발행되는 수수료하고 이제 달러를 받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은 달러를 가지고서 채권 투자를 해서 그 델타 마진을 노리는 형태의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가장 메인이 되는 수익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막 시장이 열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역시나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중소형주의 어떤 특유의 그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는 돈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과잉으로 올라간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일단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상장주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한
3 개월에서 6 개월 정도는 주가가 안정되기 전까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클은 제가 따로 매매는 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 전에 있었던 이런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또는 지지선이 될 수도 있는 기술적 자리에서는 쪼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들도 괜찮을 수 있겠다. 근데 중간에 이제 이런 때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손익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어디서 지지받을지도 모르고 이제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쪼금은 내가 수익을 줄이더라도 좀 더 확실한 구간에서 높은 확률이 있을 만한 어떤 그 자리에서 매수와 매도를 이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좋을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일단 분할 매수 후에 장기 보유하는 그런 전략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역시나 현금 비중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향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레버리지를 가지는 형태로 투자를 이어가시면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같은 이런 레포팅 중심으로 제가 좀 더 자료를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